안녕하세요, 효슈입니다. 모유 수유를 성공하는데 핵심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시간 모자 동실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어요. 몇 시까지 만약에 진통이 오지 않으면 유도분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도저히 진통이 안 와서 유도분만을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사실 유도분만이 약간 실패 확률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양수가 터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유도분만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진통이 이제 오잖아요. 너무 괴롭게 진통 시간을 막 보내다가 오후까지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진도 하고 그 다음에 4cm까지 열려서 통을 맞는 때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기다려도 그 자궁이 생각보다 안 열려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제왕을 한 케이스입니다. 안타깝지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제가 안경을 이제 쓰는데 이게 도수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왕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수술실에서 안경을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이제 누워가지고 아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옆에 아이를 꺼냈어요. 근데 제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산부님 아들입니다. 애기 얼굴 확인하세요. 그래서 했는데 전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이러면서 애를 보냈어요. 결론적으로는 애 얼굴을 정확히 보지도 못하고 얘기를 보낸 거예요. 일단은 이제 수술에 들어가고 병실에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유수유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다짐을 한 막 열정 뿜뿜인 상태로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문제는 제왕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도 못 마시고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애를 데리고 올 수 있냐 막 그랬는데 기다려라 산모님 먼저 이제 몸이 회복이 돼야 된다 막 이래서 둘째 날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해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젖도 먹이고 근데 이제 젖이 안 나오니까 모자르면 이제 분유도 먹이고 막 이러면서 24시간 계속 모자 동시를 했거든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산모한테 젖을 물려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생아실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생아실에서 분유를 이제 먹여요. 그 시간대별로 뭐 미리별로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분유를 먹이는데 물론 분유를 먹이면 황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엄마 젖을 바로 물려줘야 엄마 젖도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젖이 나오고 조금 나오더라도 아이가 조금 먹어도 되면서 엄마의 젖 양과 아이가 먹어야 되는 양이 같이 이렇게 늘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생아실로 가고 거기서 분유는 분유의 양에 맞게 먹이고 엄마 젖은 뭐 자극이 없으니 덜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먹는 양과 엄마가 젖이 나오는 양에 이제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저는 모유수유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우리가 집에 와서 가장 고생하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둘째 날부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24시간 계속 젖을 물렸어요. 젖이 차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젖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그게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 피곤하고 힘든데 그거에 맞게끔 이제 남편과의 전우애랄까요? 그런 것도 생기고 굉장히 막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4시간 모자 동시를 한 게 정말 다시 돌아봐도 정말 잘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핵심 꿀팁이라 생각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산후조리원을 안 갔던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산후조리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밤에 아이를 맡기고 잠을 잔다던가 전량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유축을 하거든요. 유축이 되게 아프고 약간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아이에게 물리면 아름다운데 내가 약간 젖송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 가면 아이를 이제 주로 맡기고 모자 동실할 때만 아이를 데리고 오고 또 엄마가 쉬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4, 5일을 병원에서 했던 거를 경험했을 때 새벽에 내가 그 산후조리원 가서 24시간 모자 동실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민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방에 민폐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산후조리원을 취소한 것도 있었어요. 또 집에 와서 빨리 내가 육아 모드로 전환을 해서 적응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취소를 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을 때 아이와 함께 이제 집에 와서 저만의 이제 세팅이 있잖아요.
다 손에 닿는 뭐 기저귀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탁 세팅을 해놓고 아이와 이제 동거동락하면서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아이 젖 물리고 기저귀 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엄마로서 이게 좀 육아 모드가 빨리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생물학적으로도 엄마 모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엄마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또 육아 모드로 몸이 변한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면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가서 2주 동안 쉬고 나서 또 다시 집에 와서 육아를 적응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앞전에 2주 동안 좀 맞춰줘야 되는데 미뤄지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래 초반에 이제 빡세게 하고 오히려 적응해 나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돌아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산부인과 병원에서 좀 빡셌고 그 다음에 2주가 조금 빡셌고 그 다음에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부분이 수월했냐면 아이랑 맞춰지는 부분 그리고 내 집에서 나만의 세팅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집에서 이제 육아를 적응해 나갔던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출산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마디를 드린다면 저도 물론 출산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찾아보고 여러 얘기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모유 수유를 성공하고 싶으시다 그만큼 열정 있으시다 뭔가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저는 산부인과에서 24시간 모자 동시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보다는 집에 와서 만약에 어머니가 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신다고 하면 집에 와서 나만의 육아 세팅을 해가지고 아이와의 합을 빨리 맞추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제 경험과 제 생각을 나눠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